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저녁 9시, 똑같이 강이 흐르는 두 도시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봤거든요. 한 곳은 마치 통행 금지령이 내린 것처럼 조용했고, 다른 한 곳은 축제 같은 활기로 넘쳤습니다. 이 차이가 단순한 문화 차이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직접 보고 느낀 두 도시의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놀라실 겁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버겁고 힘든 일상생활에 한 줄기 빛 같은 감동을 선사하는 감동망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 국제전략가 피에르 마르탱입니다. 20년간 국제정치와 도시개발을 연구해왔어요.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아시아의 급성장하는 두 도시를 직접 비교 분석하는 것이었죠. 선택한 도시는 서울과 중국의 한 대도시였어요. 연구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두 도시의 강변을 방문해서 시민들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죠. 객관성을 위해 저녁 9시라는 시간을 정했어요. 퇴근 시간이 끝나고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여가를 즐기기 시작하는 그 황금 시간대 말입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중국의 찌양강이었어요. 현지 가이드가 이곳을 시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휴식 공간이라고 추천해줬거든요.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도시의 어마어마한 규모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지평선 끝까지 펼쳐져 있고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밤하늘을 찬란하게 수놓고 있었어요. 찌양강에 도착한 시각은 정확히 오후 9시였습니다. 강 주변으로 펼쳐진 산책로는 정말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최신식 LED 조명이 아름답게 설치되어 있고 깔끔한 벤치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죠. 조경도 완벽했고 시설물들도 최고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시설과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었거든요. 몇 명의 시민들이 지나가긴 했지만 모두들 어디론가 서둘러 향하고 있었어요. 산책을 즐기거나 벤치에 앉아서 강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30분 정도 꼼꼼히 관찰했는데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도 몇 팀 되지 않았어요. 연인들이나 친구들끼리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웃음소리나 활발한 대화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간혹 들리는 대화도 목소리가 낮고 짧았어요.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순찰차였습니다. 15분마다 한 번씩 정확히 강변 도로를 지나가면서 천천히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경찰관들의 표정은 항상 진지했고 시민들은 순찰차가 지나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하는 명소였는데 왜인지 묘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강변의 불빛들은 화려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았죠. 이틀 후 저는 서울의 한강을 찾았습니다. 똑같이 오후 9시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첫인상부터가 완전히 달랐어요. 주차장부터 꽉 차 있었고 사람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왔거든요. 이게 정말 같은 아시아, 같은 강변, 같은 시간인가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찌양강에서의 첫날 밤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시설과 완전히 대조되는 분위기 때문이었어요.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더 자세히 관찰해보기로 했죠. 산책로 곳곳에 설치된 CCTV가 눈에 띄었어요. 대략 50m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었는데 각도가 정말 정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사각지대가 거의 없도록 배치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시민들이 CCTV를 의식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카메라 앞을 지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강변공원에는 여러 개의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정식 검문소는 아니었지만 경비원들이 시민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도 외국인이라서 여권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았죠. 검문 과정에서 시민들의 표정을 유심히 봤는데 대부분 긴장해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신분증을 내미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모와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함께 왔는데 아이가 강 쪽으로 뛰어가려고 하자 부모가 재빨리 붙잡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하라고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면서 신호를 보내더군요.
아이는 금세 조용해졌고 가족은 15분도 안 되어서 자리를 떴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관찰해봤어요. 대부분 혼자 온 사람들이었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멍하니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간혹 대화를 하더라도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3m 떨어진 곳에서는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순찰차는 정말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15분마다 한 번씩 같은 경로로 천천히 지나갔어요. 경찰관들은 창문을 내리고 주변을 꼼꼼히 살펴봤죠. 시민들은 순찰차 소리만 들려도 자연스럽게 몸을 움츠리거나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본능적인 반응 같았어요. 흥미로웠던 건 강변에 설치된 안내판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금지 사항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소음 금지, 집회 금지, 야간 취식 금지, 음주 금지 등등. 긍정적인 안내보다는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심지어 3명 이상 모이면 신고하라는 안내문도 있었어요. 1시간 정도 머물면서 느낀 건 이 공간이 휴식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통로 같은 느낌이었어요. 잠깐 앉아서 쉬어가는 곳이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만드는 공간은 아니었죠. 저녁 10시가 되자 사람들이 더욱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통행금지 시간이 다가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10시 30분경에는 강변이 거의 텅 비었어요. 경비원과 순찰차만 남아있었죠. 지안강의 밤은 아름다웠지만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어요. 이 침묵 속에서 저는 이틀 후 만날 한강이 과연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서울의 한강에 도착한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지안강에서 경험했던 그 무거운 침묵과는 정반대의 분위기였어요. 주차장부터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가족들이었어요. 할머니부터 손자까지 3대가 함께 나온 가족, 젊은 부부가 아기와 함께 온 모습, 친구들끼리 치킨을 시켜놓고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지안강에서는 조용히 하라고 제지당했던 아이와 달리 한강의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연을 날리는 아이, 자전거를 타는 아이, 부모와 함께 공을 던지며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강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부모들도 전혀 제지하지 않았죠. 강변 산책로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친구들이 팔짱을 끼고 웃으며 지나갔어요. 혼자 온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들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조깅하는 사람,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 강을 바라보며 음악을 듣는 사람들까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버스킹 공연이었습니다. 젊은 가수 한 명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둘러앉아 듣고 있었어요. 박수도 치고 추천곡을 외치기도 하고 심지어 따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전달하는 모습도 봤어요. 음식을 파는 상인들의 모습도 흥미로웠습니다. 떡볶이, 어묵, 라면 등을 파는 포장마차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손님들과 상인들이 자연스럽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지안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죠. 상인들도 경계하지 않고 손님들도 편안하게 음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가족끼리 나란히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따라 달리는 모습, 연인들이 함께 천천히 페달을 밟으며 대화하는 모습들. 자전거 대여소도 곳곳에 있었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서두르지 않고 각자의 속도로 여유롭게 즐기고 있었어요. 강 위로는 유람선들이 지나다녔습니다. 배 안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강변까지 전해졌어요. 유람선을 바라보는 시민들도 손을 흔들어주고 배 안 사람들도 손을 흔들어 응답하는 모습이 정말 훈훈했습니다. 밤이 깊어져도 사람들은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야경을 즐기러 온 사람들, 데이트하러 온 연인들, 회사 동료들끼리 스트레스를 풀러온 사람들까지. 10시, 11시가 되어도 여전히 활기가 넘쳤어요.
한강에서 보낸 3시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긴장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경찰차도 가끔 지나갔지만 시민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찰관들이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봤습니다. CCTV도 있었지만 누구도 의식하지 않았죠. 이곳에서 CCTV는 감시가 아닌 안전을 위한 장치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두 도시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저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시설들이 있었지만 그 목적과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라 도시 철학 자체의 차이였습니다. 찌안강에서 본 모든 시설은 철저한 통제를 위해 설계되어 있었어요. CCTV는 감시용이었고 경비원들은 단속용이었죠. 심지어 벤치 배치까지도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는 각도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벤치 등받이가 거의 수직에 가까워서 편안하게 기댈 수가 없었어요. 반면 한강의 모든 시설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CCTV는 안전을 위한 것이었고 경찰관들은 도움을 주기 위해 순찰하고 있었죠. 벤치도 푹신하고 편안했고 곳곳에 쓰레기통과 화장실이 잘 배치되어 있었어요. 자전거 보관소, 음수대, 심지어 휴대폰 충전기까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인 건 안내판이었어요. 찌안강의 안내판은 대부분 금지 사항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소음을 내지 마라, 3명 이상 모이지 마라 등등. 심지어 위반 시 처벌 조항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벌금 액수까지 명시되어 있었죠. 한강의 안내판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용 방법, 편의시설 위치, 응급상황 시 연락처, 날씨, 정보, 문화행사 안내 등 도움이 되는 정보들로 가득했어요. 금지사항도 있었지만 정중한 부탁 형태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같은 식으로 말이죠. 두 도시의 경찰 운영 방식도 완전히 달랐어요. 찌안강의 순찰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루트로 기계적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시민들과 눈을 맞추지 않았고 시민들도 경찰을 피하려고 했죠. 마치 서로를 잠재적 위험 요소로 보는 것 같았어요. 한강의 경찰관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길을 묻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심지어 아이들과 장난치는 모습도 봤습니다. 한 경찰관은 연을 날리다 나무에 걸린 아이를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시민들도 경찰관을 보면 자연스럽게 인사하거나 고마움을 표현했죠. 상업활동에 대한 접근도 달랐어요. 찌안강 주변에는 허가받지 않은 상업활동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버스킹도 음식 판매도 심지어 개인적인 물물 교환도 단속 대상이었어요. 모든 상업활동은 정부가 지정한 구역에서만 가능했고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한강에서는 다양한 상업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버스킹은 물론이고 개인이 만든 수제품을 파는 사람들, 심지어 아이들이 용돈벌이로 팔고 있는 팔찌나 종이접기 작품들까지. 물론 기본적인 규칙은 있었지만 과도한 규제는 없었죠. 이런 차이들을 관찰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같은 시설, 같은 공간이라도 운영 철학에 따라 완전히 다른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찌안강은 시민을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었고 한강은 시민을 신뢰하고 섬겨야 할 주인으로 보고 있었어요. 결국 두 도시의 차이는 기술이나 자본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시민에 대한 관점, 그리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철학적 차이였어요. 이 차이가 강변의 모든 풍경을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20년간 전 세계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도시의 진짜 모습은 건물이나 시설이 아니라 시민들의 표정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찌안강과 한강에서 본 사람들의 얼굴은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여줬어요. 찌안강에서 만난 시민들의 표정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표정하거나 약간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웃는 사람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간혹 웃는 사람이 있어도 어색하고 어딘지 어두운 그늘이 있었죠. 마치 웃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벤치에 혼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눈빛이 너무 공허했어요. 마치 어떤 꿈이나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담배를 다 피우고 일어설 때도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마저 무기력해 보였어요.
젊은 커플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손을 잡고 걸어가고는 있었지만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간혹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주변을 의식하며 다시 입을 다무는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연인 사이인데도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아이들의 표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보통 아이들은 공원 같은 곳에 오면 신나서 뛰어다니기 마련인데 여기서 만난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부모 곁에 바짝 붙어서 조용히 걷고 있었고 목소리도 작게 내고 있었어요. 마치 이곳에서는 아이다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았죠. 노인분들의 모습은 더욱 안타까웠어요. 중국은 전통적으로 노인들을 존경하는 문화인데 여기서 본 노인분들은 왠지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목소리도 작고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자신들이 이 공간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한강에서 본 사람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랐어요. 우선 웃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죠. 가족끼리 웃고 친구끼리 웃고 연인끼리 웃고 심지어 혼자 온 사람들도 뭔가 즐거워하는 표정이었어요. 한강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초등학생 정도 되는 딸과 함께 왔는데 아이가 강에서 주운 돌멩이를 자랑하자 진심으로 좋아하며 박수를 쳐줬어요. 그리고 함께 물수제비를 뜨면서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정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젊은 커플들의 모습도 달랐습니다. 자유롭게 대화하고 크게 웃고 때로는 장난을 치며 즐거워했어요. 한 커플은 셀카를 찍느라 온갖 포즈를 취하며 웃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노인분들의 모습은 더욱 대조적이었습니다. 한강에서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정말 당당하고 여유로워 보였어요. 손자와 함께 온 할아버지는 아이보다 더 신나게 연을 날리고 있었고 할머니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정답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강에서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노인분들께 자리를 양보하고 노인분들은 고마워하며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 아이들은 누구에게나 인사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을 예뻐하며 간식을 나눠주는 모습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눈맞춤이었습니다. 찌안강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시선을 피하거나 바닥을 보며 걸었죠. 하지만 한강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고 인사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끼리도 미소로 인사하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표정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찌안강 시민들의 표정에서는 불안과 위축감이 느껴졌고 한강 시민들의 표정에서는 안정감과 자유로움이 느껴졌어요. 이 차이야말로 두 도시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도시의 진정한 문화 수준은 시민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지에서 드러납니다. 찌안강과 한강에서 본 문화적 풍경은 이 점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여줬어요. 한쪽은 문화적 사막이었고 다른 한쪽은 문화의 오아시스였습니다. 찌안강 주변에서 문화활동을 찾기란 정말 어려웠어요. 3시간 동안 머물면서 본 유일한 예술적 표현은 한 할아버지가 혼자 조용히 서예 연습을 하는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구석진 곳에서 아주 작은 붓으로 쓰고 있었어요. 음악은 거의 들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음악 소리도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눈치였어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었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도 볼륨을 최대한 낮춰놓고 있었죠. 가장 놀라웠던 건 한 젊은 여성이 친구와 셀카를 찍으려다가 중단한 장면이었어요.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급하게 내렸습니다. 마치 사진 찍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실제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도 몇 명 있었는데 모두 아주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책 내용에 대해 누구와 토론하거나 의견을 나누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문화적 소통이 차단된 공간 같았죠. 그림을 그리거나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예 없었어요. 공원 곳곳에 예술활동 금지 표시가 붙어 있었거든요. 3명 이상이 모여서 토론하거나 집회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문화는 혼자 조용히 즐겨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한강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선 버스킹 공연자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청년, 색소폰을 연주하는 아저씨, 심지어 마술을 보여주는 대학생까지. 각각 다른 장소에서 공연하고 있었는데 서로 방해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멈춰서서 공연을 감상하고 박수를 치고 격려의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하게 바라보고 어른들은 추억에 젖은 미소를 지었어요. 공연이 끝나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전달하는 모습도 자주 봤습니다. 한 젊은 화가가 강변에서 풍경화를 그리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화가도 전혀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림에 대해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한 아이가 그림 그리는 법을 묻자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사진 찍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가족 사진, 커플 사진, 친구들과의 단체 사진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추억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모르는 사람끼리도 서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고 기꺼이 도와주는 모습들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 무리의 중년 여성들이 음악에 맞춰 함께 춤을 추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도 따라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재미있었습니다. 누구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고 오히려 박수를 쳐주며 응원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혼자서 작은 라디오로 트로트를 들으며 콧노래를 부르고 계셨는데 지나가던 할머니가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자연스럽게 둘이서 듀엣이 되어 노래를 부르셨죠. 주변 사람들도 미소 지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창작 활동도 활발했어요. 모래로 성을 쌓거나 돌멩이로 그림을 그리거나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는 등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들도 아이들의 창의성을 격려하고 함께 참여하고 있었어요. 책을 읽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방식이 달랐어요. 혼자 읽기도 하고 연인끼리 같은 책을 읽으며 토론하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책 내용을 공유하며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문화가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었죠. 한강에서 본 문화의 자유로움은 단순히 예술 활동의 허용 여부가 아니었어요. 시민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두 도시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안정과 번영은 통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어요. 같은 시간, 비슷한 조건에서도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찌안강에서 보았던 것은 완벽한 통제 시스템이었어요. CCTV, 순찰차, 검문소, 각종 규제와 금지 사항들. 모든 것이 질서 유지를 위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시민들은 위축되었고 창의성은 사라졌으며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려웠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찌안강의 시민들이 보여준 수능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규칙을 철저히 지키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질서가 유지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질서 뒤에 숨어있던 것은 두려움과 불신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정부를 믿지 못했고 정부 역시 시민들을 믿지 못했어요. 이런 상호 불신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 모든 통제 장치들이었습니다. 감시하고 단속하고 처벌하는 시스템 말이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진정한 안정을 얻을 수 없었어요. 반면 한강에서 본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치 시스템이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규칙과 안전장치는 있었지만 그것들이 시민을 옥죄는 도구가 아니라 시민을 보호하는 도구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시민들도 그런 시스템을 신뢰하고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한강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자정 능력이었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면 주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나서서 제지했습니다. 경찰이 개입하기 전에 시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도시의 경제활동을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찌안강 주변에는 정부가 허가한 대형 상점들만 있었고 모든 상업활동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획일적이고 생기 없는 상가들이 줄지어 있었죠. 혁신이나 창의성을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한강 주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개인 상점, 길거리 음식점, 버스킹, 수제품 판매까지 다양한 경제 활동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경쟁이 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공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교육적 관점에서도 두 도시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찌안강에서 본 아이들은 부모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정해진 규칙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어요. 창의성이나 호기심보다는 수능이 우선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과연 미래의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한강의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놀고 질문하고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들도 아이들의 호기심을 격려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실수를 해도 야단치기보다는 배움의 기회로 삼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찌안강의 시스템은 인간을 본질적으로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접근은 오히려 인간의 좋은 면을 억압하고 나쁜 면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강의 시스템은 인간을 본질적으로 선한 존재로 보고 있었어요. 물론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뢰가 시민들의 책임감과 자발성을 끌어내고 있었어요. 결국 두 개의 밤이 보여준 것은 사회 운영의 두 가지 철학이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과 통제에 기반한 철학이고 다른 하나는 신뢰와 자유에 기반한 철학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신뢰받는 시민들은 더 행복하고 더 창의적이며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밤을 경험하며 저는 하나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도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찌안강에서 본 풍경은 안정처럼 보였지만 그 기반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언제든 단속과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는 긴장감은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었고 결국 활기를 앗아갔습니다. 그곳의 질서는 살아있는 질서가 아니라 강제로 눌러놓은 정적에 가까웠습니다. 반대로 한강에서 마주한 장면은 자유와 신뢰 위에서 세워진 사회였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규칙을 존중하고 서로의 권리를 지켜주며 작은 문제조차 함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안정이었고 번영이었습니다. 통제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질서야말로 진짜 강한 질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두 강의 밤 풍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가 어떤 철학을 선택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통제를 앞세우느냐, 신뢰를 앞세우느냐. 그 갈림길에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미래는 한강이 보여준 길에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자유를 존중하며 기술과 제도를 시민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삼을 때 도시와 사회는 더욱 건강해집니다. 그 안에서 시민들은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며 더 큰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도시는 거대한 건물이나 화려한 불빛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서로를 믿고 웃을 수 있는지로 평가된다. 한강과 찌안강에서의 두 밤은 그 사실을 다시금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이미 충분히 분명하다고 믿습니다.